예, 안녕하세요. 이변호일대학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한변협에 형사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고 형사사건 중에서 교통, 마약, 성범죄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건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많은 사건을 진행했고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굉장히 많은 사건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기관이나 기구의 자문이나 고문으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범죄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오늘은 음주교통사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직접 진행한 사건이고 징역형이 나올 위험이 굉장히 큰 사안이었는데 어떻게 집행유예를 받았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사안의 개요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사원 A씨는 거래처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가기 위해서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습니다. 근데 A씨는 대리운전기사가 잘 잡히지 않자 별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운전을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우회전을 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차량에서 내린 뒤 오토바이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제 뭐 이렇게 응급조치나 이런 게 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112랑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A씨는 결국 위험운전 치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 같은 경우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3 정도로 매우 높게 나왔을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치 4주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굉장히 크게 다쳤다는 거죠. 그래서 자칫 잘못 대응하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인데, 더 나아가서 A씨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주운전 이진아웃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교통사고도 났고 거기에다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높고 이진아웃 규정도 적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굉장히 상황 안 좋았죠. 그리고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즘 뭐 음주운전 관련해가지고 이 여러 번인 경우에는 징역형 실제 선고됩니다. 실무적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1심에서 잘못 대응해가지고 구속돼가지고 항소심에서 저한테 사건을 맡기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가족분들이 오셔가지고 저를 수임해서. 그래서 이제 2심 잘 진행해가지고 결국에는 집행유예 받아가지고 풀려나는데 실제 징역형이 선고되는 거 많으니까 잘 대응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집행유예를 제가 이끌어냈냐?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다음에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A씨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어려울 수 있는데 집행유예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 그리고 이제 피해자랑 우선은 먼저 합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피해자는 결국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할 때는 이제 변호사가 직접 바로 연락하는 것보다는 교통사고 사건은 우선은 그 당사자가 이제 피의자 내지 피고인이 연락을 해서 사죄를 우선 드리고, 이게 왜냐면 감정입니다. 감정. 말 그대로 저 사람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사고를 냈지만 비록 안타까운 사정도 있고 사죄도 하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합의 의사가 밝히는 거지, 변호사가 띡 전화해가지고 합의하려고 전화드렸는데요, 피해자 입장에서 굉장히 화가 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건을 진행할 때 우선은 그 당사자, 이제 저희 클라이언트 분께서 먼저 연락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몇 차례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이제 뭔가 합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그때 이제 제가 들어가서 이제 합의를 진행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이후 저는 반성문, 탄원서 합의서, 정식과 진로 내역서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A씨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이전에 뭐 음주 전과 있지만 다른 전과는 없다는 점, 그 외에 그 다음에 이제 추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을 매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팔았습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정식과 진료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이번에 하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달라고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고, 의견서로 뿐만 아니라 피고인 신문을 진행을 해서 이런 내용들을 재판부에 직접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실제 판결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문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번에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명확하게 판시했습니다. 다만 하면서 이제 저희의 양형 자료를 반영해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 사안입니다. 제가 우선은 뭐 요 사건을 정리하면서 좀 말씀드리면 음주운전 되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거나 음주운전 횟수가 여러 번인 경우에는 징역형이 실제 선고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교통사고가 나고 더 나아가서 피해자가 심하게 다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 대응을 잘못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심에서 징역형 선고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항소심 맡기는 경우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징역형 선고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는 것보다 저같이 이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럼 이제 교통사고 관련해 가지고 변호사님을 선임할 때 어떤 변호사님을 선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당황해 가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뭐 인터넷 보통 이제 많이 검색하시죠. 인터넷 검색하시다가 이제 광고가 굉장히 많이 올라온 법무법인이나 뭐 아니면 법률사무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 이제 뭐 제가 보면은 뭐 클릭해서 정보를 확인하거나 변호사님 상담 받아도 상관없는데 그거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상담하시는 변호사님이랑 사건 진행하시는 변호사님이랑 동일한 변호사님이신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일부 로펌이나 법률사무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정관이 있다, 뭐 무슨 이제 판사 출신이 있다, 뭐 검사 출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비합리적인 선임료를 요구하며 이제 뭐 확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집행유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거 기소유예 받아들이겠습니다. 무죄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로펌은 선임하시면 안 됩니다. 결과를 확답하는 것 자체가 저는 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제 변호사 경력이 꽤 많이 되고, 저는 뭐 나중에 이제 그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형사소송법과 해법을 가르치는 그 정도로 이제 형사소송법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해박한 지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엔 좀 그렇지만, 하지만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저도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이렇게 방향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다만 확답은 못 드린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게 맞습니다. 결과를 확답하는 거는, 왜냐면 판사님마다 이게 뭐 AI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뭐 컴퓨터가 판단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판사님마다 관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결과를 확답하면서 굉장히 비싼 수임료를 받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뭐 사기꾼이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정관이나 뭐 이런 거를 내세워 가지고 뭘 하는데, 뭐 여러분 요즘 세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투명합니다. 뭐 정관을 내세워서 뭐 검사랑 미팅을 하면서 해서 뭐 기소유예를 해주겠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뭐 동기다, 네, 그 판사님 잘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냥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 사건을 최선을 다해서 해주실 변호사님 찾는 게 맞습니다. 그런 거에 현혹돼 가지고 돈은 돈대로 쓰고 사건은 사건대로 진행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무실을 이제 수임을 하셨다가 사임을 하는 경우에도 뭐 수임료도 못 들어받고 저한테 오시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사건을 진행한 게 아무것도 없고 사건을 한 의견서나 이런 걸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퀄리티가 많이 떨어진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관이나 이런 걸 내세워가지고 광고를 하고 이러지만 실질적으로 뭐 사건을 진행하는 분들은 이제 다른 변호사님, 뭐 경험이 적거나 아니면 이제 뭐 초임 변호사님들이나 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뭐 초임 변호사님이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경험이 아무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경험이 많은 변호사님들이랑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서면의 질도 당연히 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뭐 경험치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뭐 말이 길어졌는데, 이제 변호사님 선임하실 때는 꼭 변호사님 상담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담하시는 변호사님이 사건 진행하는지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담하시는 변호사님이 믿을 만한 변호사님이신지, 그리고 이제 직접 클라이언트 분들이랑 연락하시는 변호사님이신지, 그리고 이제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잘 설명해 주시는 변호사님이신지, 그걸 꼭 확인하시고 변호사님을 선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런 피해를 받아 가지고 저한테 오시는 그 클라이언트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음주운전 이런 사건들, 그 다음에 이제 음주운전으로 재범 이상 문제가 된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는 게 맞고, 변호사 선임하실 때는 저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님들이랑 상담 받으시고 클라이언트 분들이 느꼈을 때 사건에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사건을 정말 열심히 해줄 그럴 변호사님, 그리고 플러스 경험이 많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낸 그런 변호사님을 찾으셔서 그런 변호사님과 사건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